최근 시카고를 비롯해 인근 서버브의 우체부들이 무장 강도들에 의해 우편물과 소포 등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체국 직원들의 금융정보를 노리는 사기꾼들도 활개를 친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연방우정국은 이런 사기 행각에 대응하는 온라인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 길가에 위치한 우체통도 건물 내로 옮기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정국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포털인 라이트블루와 유사한 웹사이트를 만든 사기꾼들이 우체국 직원들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직원 정보를 통해 라이트블루에 접속, 개인정보를 수집해 궁극적으로는 재정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우체국 내부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치는 사이트가 난무하고 있고 밖에서는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부들이 무장 강도에게 우편물 및 차량까지 강탈당하는 형국입니다. 우정국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 다중 인증 방식으로 전환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게 하고 소셜 번호를 재확인하고 인증 로그인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우체부의 안전을 위해서도 시카고 길거리에 놓여진 우체통도 조만간 건물 안으로 들여올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북서부 서버브에 사는 H씨도 동네 우체통에 인보이스 페이먼트를 수표로 보냈다가 차후에 거래은행에서 엉뚱한 금액이 빠져나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수표 금액을 교묘하게 바꿔 큰돈을 인출해 갔다며 우체통 이용이 이젠 불안해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차기 대선 가상 대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렸습니다. 에머슨 대가 24일 유권자 1,0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대선 가상 대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1%로 트럼프 지지율 44%에 3%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1월 같은 조사에서는 바이든 45%, 트럼프 41%로 바이든 대통령이 4%포인트 앞선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차기 주자로 급상승 중인 런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대결에서는 40%대 39%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자체는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정 지지율은 44%로 지난해 39%에 비해 5%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민주당 경선 유권자의 58%는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답했고 공화당 경선 유권자의 경우 응답자의 5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했습니다.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영국 보험사인 윌리엄 러셀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해외 여행객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도시는 대만의 타이페이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도쿄, 체코 프라하, 덴마크 코펜하겐, 싱가포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도시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드러났습니다. 이 조사는 여행객들이 인지할 수 있는 범죄율을 기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지역이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고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전 세계 여행객들이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외 이주 시 가장 안전한 나라는 북유럽 국가들이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작년 발표한 2023년 해외 이주 시 선택 가능한 안전한 국가 순위에서는 1위가 아이슬란드, 2위는 뉴질랜드 등이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 즉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등도 가장 보안 위험이 적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구 멸망을 경고하는 운명의 날 시계가 파멸의 상징인 자정 쪽으로 10초 더 가까워졌습니다. 미국 핵과학자 단체 핵과학자 회보 BAS는 올해 운명의 날 시계가 자정 90초 전으로 왔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 시계는 2020년 자정 100초 전으로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에 10초를 앞당겼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생화학 무기 사용 위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레이첼 브론슨 BAS 회장은 핵무기 사용 위협은 우발적, 의도적 또는 오판에 의한 갈등의 고조가 얼마나 끔찍한 위험인지 전 세계에 상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후변화의 영향,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지속적인 전염병 발생 위협 등의 문제들이 시계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런 시계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있습니다. 브래드 에반스 영국 바스대 교수는 미 언론에 미래가 위기의 풍토처럼 보이는 재앙적인 시기에 살고 있지만 남은 시간을 계산하려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과학자 단체는 이 시계는 미래에 대한 예측 도구가 아니라 인류 위협의 상징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디어 재벌로 알려진 루퍼트 머독이 자신이 거느린 뉴스 코퍼레이션과 폭스 코퍼레이션의 합병안을 폐기했다고 미 언론이 24일 전했습니다. 머독 회장은 뉴스코프와 폭스사의 재결합 방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양사에 보냈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재결합이 주주들에게 최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들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독 회장은 뉴스코프와 폭스사의 회장이며 그의 아들 라클런 머독은 뉴스코프의 회장과 폭스사의 회장 겸 CEO직을 맡고 있습니다. 뉴스코프는 작년 10월 폭스사와의 분할한 지 9년 만에 재결합을 고려해 직원들에게 합병 검토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3개월 만에 관련 논의가 철회된 것입니다. 뉴스코프는 월스트리트저널을 발행하는 다우존스와 미국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의 더 타임스, 호주 유로방송 등의 모 회사입니다. 합병이 미디어 자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주요 투자자들은 합병에 비판적이었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머독 회장은 팍스뉴스의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 집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소송으로 증인신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주 기아 대책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진행 보고를 위한 기자간담회가 24일 날씨 한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미주 기아 대책 후원이사와 후원교회 목회자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미주 기아 대책 사무총장 정승호 목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돌아보며 전쟁 피해와 긴급 구호, 난민 구호 개발 동절기 구조 활동을 보고 앞으로의 구호 활동의 방향과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한 30만 불 지원했고 이번에 한 15만 불을 지원하게 됐고요.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인들이 마음을 모아준 액수입니다. 순서에 따라 플러싱 제1연합감리교회 김정호 목사가 후원금 2만 5천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김 목사는 동족이나 마찬가지인 두 나라가 전쟁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미주 기아 대책 본부가 전쟁 지역에 대신 가서 지원해 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난민들을 위해 쓰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기아대책본부 이런 데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귀하게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추위를 잘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호 목사는 지난 6월 우크라이나 현지를 다녀온 상황을 설명하며 전쟁 중 가장 취약한 여성과 아동이 90%라며 인신매매와 착취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도움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및 전쟁 종식과 평화의 노력, 전쟁 피해 복구에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이 여자들과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난민 캠프나 저희 쉘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와 아동들이었고요. 제가 국경에서 이제 넘어오고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가족들을 봤는데 남자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 국경을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남아서 가족을 보내는 그러한 가족을 봤습니다. 엄마와 누이와 여동생 이렇게인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 빨리 평화가 돌아오고 그리고 전쟁이 종식되는 일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기아 대책은 식료품, 비상의약품, 위생용품이 든 긴급 구호 키트와 쉘터, 전쟁 외상 후 장애 스트레스 지원, 주거 환경 복구, 재정적 지원, 전쟁 후 일상 복구 지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3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주변 국가로 흩어진 약 780만 명의 국외 피난민과 폭격 및 러시아 점령을 피해 우크라이나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650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그 미주 한인 교계와 또 우리 이민자들이 마음을 합해서 전쟁으로 큰 고통을 당했던 우리의 그 조상들, 한국 전쟁의 피해 속에서 살았던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도와주었던 우리 한인 교계와 또 우리 이민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따스한 마음을 전하고 그들이 힘을 얻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기아 대책과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카고에 지난 23일 서울 대광고 학생들 26명, 인솔교사 2명, 가이드 1명, 총 29명이 도착해 24일부터 한 주간 자매 결연을 맺은 메인타운시 박군과 노스이스턴 대학교 등을 탐방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미국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 및 강좌를 함께 듣고 학교 내 클래스 진행 등을 직접 체험하고 미국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24일 아침 노스이스턴 대학교 방문을 시작으로 대학 총장과의 환영 및 만남을 갖고 26일에는 대학교 강의 참석, 학교 투어, 영어 클래스 수업 참석, 학교 내에서의 점심 식사 등이 진행됩니다. 25일과 27일에는 메인타운시 박군을 방문하게 되며 메인 이스트와 메인 사우스 고등학교에 들립니다. 또 스코키 빌리지를 방문해 스코키 도서관과 스코키 시청에 들러 시장과의 만남, 블루맨스 공연 관람, 포스트 36 미군 참전용사 전우회 등을 방문하게 됩니다. 24일 오후에는 시카고 한인 동문 선배들이 주최한 환영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